자연환경에 의해서 괴멸됐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해양방어체제 내지는 고구려 수군에 의해서 괴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수나라의 수륙 합동작전을 무산시킨 것이다. 수의 육군이 만리장성 끝 임유관을 벗어났을 때 수군은 이미 고구려의 패에 퇴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배후 지원과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태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다. 수서의 기록은 당시에 장마와 전염병이 겹쳐 군대의 피해가 컸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란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부경대 환경대기 과학과 변희룡 교수를 찾았다. 이것은 미국 유타 주립대학이 최근 30년간 요서 지역의 강우량을 조사한 것이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강우량 통계는 14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살펴본다면 고수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기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요서 지역의 장마는 음력 8월이면 완전히 끝난다. 붉은색 표시는 건기를 뜻한다. 요서 지역이 장마권에 드는 것은 6, 7월 2달 정도. 하지만 수나라 군대는 9월에야 고구려에서 물러갔다. 다시 말해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수량이 연간 1200mm 정도, 거기 약 1000mm 정도, 1000mm 정도보다 좀 많게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강수량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마 시작 시기도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바레만 리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6월달, 음력 6월달은 그 장마철로 보면 되겠고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장마 다 끝났습니다. 음력으로 말했을 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수나라 군대는 분명히 고구려와 전투를 치렀을 것이다. 조선 상고사엔 그 상세한 내용이 있다. 수의 군량보급선을 격파한 강희식 장군은 방어작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수군이 지치길 기다린다. 장마와 질병에 지친 데다 군량미까지 떨어지면서 수군엔 죽어가는 군사가 속출했다. 결국 수군은 고구려 정벌을 포기한 채 퇴각을 시작한다.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수나라 군대를 추격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원정군이 왔을 때 특히 식량 문제 이런 거에 보급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정군이 최초에 왔을 때는 대개 성을 굳게 지켜서 원정군의 식량 보급 사정이라든지 여러한 그러한 사정이 악화될 때를 기다려서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원정군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상으로 오는 그걸 차단하고 사실상 수성을 해서 장마라든지 뭐 계절적인 그걸로 인해서 곤궁에 빠진 수군이 퇴각할 때 다시 역습을 하는 그런 식의 작전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조건과 자연재해를 적절하게 이용한 고구려군의 전술에 말려들어 수나라 군대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다. 고구려를 공격했던 30만 대군 가운데 죽은 자는 열에 8, 9이나 됐다. 제1차 고수 전쟁은 이처럼 수나라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1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을 재구성해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시작이 됐던 이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영양왕은 불과 1만의 군사로 이 영주 지방을 공격한 뒤에 곧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 수나라 문제는 이 대대적인 원정군을 고구려에 보냈던 것인데요. 이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는 이 많은 늪지대가 있고 또 지형이 험해서 아주 천연적인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경우 원정군의 입장이 훨씬 불리한 것입니다. 어쩌면 고구려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계산에 넣었던 게 아닐까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수나라가 이 선제 공격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원정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그 여건 속에서 이 고구려의 작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예상 아래서 이 고구려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 전쟁은 철저하게 이 고구려의 주도하에서 진행이 되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쓰라린 패배 이후 이 수나라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다시 한번 고구려에 도전해 온 것은 첫 번째 전쟁이 있은 지 14년 만인 612년이었습니다.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은 지 8년 만에 그의 아들 양제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수나라의 113만 군대는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진격했다. 고구려의 관문이자 요동 최고의 요새였던 요동성. 고구려는 이곳에 50만 석의 군량미를 비축해놓고 수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다. 수나라 군대는 3개월간 요동성의 성벽조차 넘지 못했다. 요동성 함락에 실패한 양제는 별동대 30만을 조직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략한다. 바다로 진격하는 수군 10만과 합동작전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비사성을 중심으로 수나라 수군의 지원을 차단한다. 수나라의 별동대는 식량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진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 울지문덕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물리치기 위해 유인작전을 펼쳤다. 이 같은 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은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였다. 살수 상류에 뚝을 쌓고 수나라 군대가 건너가기만을 기다리던 고구려군. 살수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했던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군에 밀려 퇴각하기 시작하자 뚝을 무너뜨려 수나라군의 허리를 끊는다. 그리고 고립된 수나라군의 선두와 후미에 총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패주하는 수나라군 살조차 고구려군은 압록강까지 추격해 들어갔다. 당시 요동을 건너온 30만 군사 가운데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2,700명.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이후 수나라는 두 차례나 더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했다.